주현미 대표 나오셨습니까? 네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네. 이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난방비 얘기를 하는데 네. 주변에서 좀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셨습니까? 설 때 저희 집은 이제 분당이거든요, 네. 친정이. 그래서 갔는데 설 내내 난방비 얘기만 했어요. 아,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아낀다고 아껴줄 수 없는 게 사실 난방비거든요. 네. 예전에 냉방비 그 폭탄이 있을 때는 그나마 여름철 냉방비는 에어컨이라도 켤 수 있는 가정 얘기였는데 난방은 이 피할 수 없는 이게 생존하고 관련돼 있는 비용이잖아요. 그래서 이 최강 한파에 이 난방비가 너무 심각하다. 이게 뭐 2배, 3배까지 올랐다. 또 관리사무소에 계속 요금 관련해서 이게 잘못했다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.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설에 모여서 식구들끼리 난방비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네. 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훨씬 더 힘들 것 같은데 오늘 뭐 네, 그렇습니다. 대통령실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네.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긴급하게 아마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. 네. 117만 6천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그 이용권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지원 금액을 기존에 15만 2천 원이었는데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.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가구에 대해서 가스비 할인폭도 기존보다 한 2배 정도 늘리겠다. 그래서 뭐 한 18,000원에서 9만 원 정도까지 할인폭을 늘린다 하는 게 이제 주요 골자로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. 예. 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또 걱정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원예, 과일, 이제 비닐하우스 네네. 안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여기는 이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 거니까 난방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근데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는 난방비 이미 폭탄이 왔고 네. 좀 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가 보조금 같은 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 계속 내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전기요금이 거의 한 20%, 가스요금이 지금 38% 지난 한 해 동안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정도의 충분한 보조금이 지금 지급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난방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럼 아예 농가 자체의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서 대책들을 지금 지자체별로도 또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좀 더 네네. 필요할까요? 일단 이제 난방이 지금 최강 한파랑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더 이제 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. 사실 좀 답답한 게 이게 예견이 됐었거든요. 네. 이미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 있고 고물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한파가 밀려올 것이다.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글로벌하게 올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난해 가을 뭐 계속적으로 해왔던 이야기들이에요. 그래서 이 대책들이 너무 없지 않냐. 특히 이제 에너지 문제 얘기할 때 제가 토론회도 갔었는데 한 달 전쯤에 에너지 뭐 절약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지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들이 시급한데 빈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. 이제 그런 걱정들만 했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이렇게 대책 마련이 없다가 갑자기 뭐 폭탄이 날려서 이렇게 되니까 다들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지라고 하고 있다가 이제 굉장히 충격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지금 시민들은 줄이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저도 지금 거의 다 난방을 다 끄고 저희 식구들이 머무르는 방 하나만 겨우 지금 돌리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기존에 있는 그 난방비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게 이 개별 가구들이 어떤 대책을 갖기에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정부가 인상 부분을 계속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복지라든가 또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라든가 또 인상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분산해서 하는 방식들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얘기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다라는 네네. 생각이 네. 실감 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서민들 지갑 열기 쉽지 않아 보여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이미 지갑 많이 닫고 있죠. 그리고 올해 뭐 중반기 접어들면서 뭐 세계적으로 최강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. 뭐 이런 걱정들을 지금 지난해 거의 한 초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하고 있고 물가도 지금 뭐 4% 5% 조금 낮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기존 물가가 상승한 거거든요.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10월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비교를 하기 때문에 좀 낮아져 보이는 거지 일상적인 생활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굉장한 고물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
지금 실제 가계 소득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, 그리고 뭐 단순한 요금을 뭐 외국하고 미국 뭐 영국 이런 데하고 비교했던데,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, 가계가 빈곤 상태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단순 요금 비교 가지고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,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닥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, 이런 불안 심리가 지금 굉장히 극도화돼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, 이게 결국은 경제 전반에 그 순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,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.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, 에너지 복지라든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들을 좀 폭넓게 마련하고, 그래서 좀 안정감을, 국민들에게 경제적,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정책들을, 또 그런 모습들을 일관되게 좀 계속적으로 정부가 표현해줘야 되지 않냐. 이 부처 다르고 저 부처 다르고 대통령실 다르고, 얘기들이 굉장히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달라서 더 많은 불안감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.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와 전화 연결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